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자신감 대통령의 작가,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물해 주실 고혜성 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강남스타일도 나오니까 갑자기 강남스타일.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제가 지금 걸어 나오는데 전율이 제가 쫙 흘렀어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전율이 지금까지도 여운이 지금까지도 찌릿찌릿한데, 오늘 느낌이,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강연을 했는데 오늘 역대 최고로 제가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음악 조그만 음악 들어주세요. 갑자기 막 몸을 막 흔들고 싶네. 네, 기분이 좋아지네 아주.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정말 1시간 한 30분 정도 정말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오늘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혼신을 다해가지고 제 정말 모든 열정을, 제 자신감을 다, 제 긍정을, 초긍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인사를 제가 항상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한결같이 처음 강연 때부터 저는 항상 3번을 인사를 드려요. 가운데 한 번, 양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아주 예의 바르게 3번을 인사드리는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1시간 30분 강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 제가 인사를 드릴 때 그때 박수하고 환호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이따가 성대모사를 몇 개를 할지, 이따가 춤을 얼마나 출지, 모든 게 여기서 결정돼요. 진짜입니다. 네, 제가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 기분파예요. 이 기분에 좌우를 크게 해가지고, 박수 소리와 환호가 크면 그냥 오늘 그냥 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이 원래도 재밌게 하는데 더 재밌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안내사항 말씀드렸고, 자, 이제 준비되셨죠? 네. 정식 인사.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 시작이 99%예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겸 대한민국 최고 동기부여 강사 고혜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13년 동안 강연하면서 이 옷을 처음 입었어요. 진짜 처음 입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맞춰놓기만 했지 강연 때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못한다니까요. 넥타이도 13년 동안 오늘 처음 해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네, 처음 해봤어요. 오늘 그냥 오늘 정말 제가 완전히 변신을 해보자. 제가 10년 넘게 강연을 했지만 오늘부터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대한민국 최고 명강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오늘부터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진짜 세계 최고 명강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13년 동안 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뭔가 0.1%라도 1%라도 달라져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변신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변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책을 하루에 한 페이지를 본다든가, 누군가를 만나서 칭찬을 한마디 해준다든가, 모든 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말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옷도 정말 좀 제대로 차려입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서 또 특별 선물, 지금까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데서 공개를 안 했던 제 노래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오늘 정말 처음이 많아. 예. 제가 흑기사라는, 그러니까 트로트는 아닌데 약간 트로트 같은 노래예요. 네, 근데 흑기사라는 노래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네. 이 노래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한 100년, 1000년이 가도 질리지 않는 노래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 한번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악, 네. 나를 불러줘, 나를 찾아줘. 내가 언제나 지켜줄 거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지켜줄 거야. 당신이 부르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흑기사. 당신이 부르면 지금 바로 달려갈 거야. 어디에 있던지 어떻게 살던지 당신만의 흑기사가 되어줄게. 어디에 있던지 어떻게 살던지 당신만의 흑기사가 되어줄게. 당신만의 흑기사가 되어줄게. 괜찮죠? 처음 부르는 거지 지금.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라이브로. 예?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정말 오늘 로또 맞으신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저는 항상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하루고 엄청난 오늘 행운에 찾아올 거고 오늘 진짜 로또 맞았다. 기적이다. 저는 매일 아침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눈을 떠요. 그리고 로또를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분이 좋으면. 아니 로또 맞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로또 100억이 맞았다. 당연히 기분 좋은 표현을 하는 거는 웃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청나게 크게 웃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눈 딱 침대에서 딱 눈 뜨자마자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저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북한 탈북자분들 힘들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저는 매일 그런 신문이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이렇게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들 보면 와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하다. 기적이다. 정말 천국이다. 여기가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아주 큰 문제가 없는 한 일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눈이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뭔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엄청난 이 사업을 혼자 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이렇게 훌륭하시고 긍정적인 분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
기적이다, 기적. 옆에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들이 끈끈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중요한 게 서로 이제 대화가 되시니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긍정적이고 열정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함께 이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기적 같은 이 공간에,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공간에 이렇게 가장 잘생긴 개그맨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 오늘 제 강연 혹시 전에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전에 들어봤다. 아주 극소수시고 거의 99%는 모르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혹시 제 개그를 10년 전에는 못 보고 오늘 처음 봤다.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처음 봤는데도 재밌죠? 그 10년 전에 얼마나 더 재밌었겠어요. 난리가 났죠. 제가 개그맨은 유행어가 있냐 없냐 딱 두 가지인데, 저는 유행어가 무려 5개가 있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 4개가 나왔고 영상에 나오지 않은 유행어까지 5개를 제가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구야,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짜장면 2,000원에 안 되겠니? 가장 긴 유행어,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말한 대로 된다라는 말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말한 대로 된다. 저는 이 말이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인류 최초 동굴에서 살 때부터 이 말이 아마 나왔을걸요. 말한 대로 된다. 그게 맞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말을 늘 그것을 꿈을 꾼다라는 것은, 말을 하고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그 꿈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치찌개 식당을 가는 거죠.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나는 1,000만 원 벌고 싶다, 1억 벌고 싶다, 100억 벌고 싶다, 말한 대로 그렇게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저는 정확하게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일찍 깨달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걸 아주 그냥 강렬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자. 무조건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다 좋은 소리, 잘 된다라는 소리, 다 긍정적인 좋은 소리만 끊임없이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제가 심하게 연습을 했냐면, 가다가 이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그러면 아프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하죠.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아이고 아파 살겠다, 아이고 아파 살겠어. 그 정도로 제가 긍정적인 말만 했던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게 없다, 다 된다는 말을 정말 10,000번 이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진짜로 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 PPT들, 정말 제 스펙이, 저는 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만들었지만, 아니 왜 이게 대단하냐?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분 정도는 강연을 들으실지 아시는데, 제 과거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동안 걸을 수 없다라고 영구장애 판정을 내렸고, 오랫동안 못 걸었고, 오랫동안 절름발이로 쩔뚝거리면서 기어다녔습니다. 25살 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들, 모든 의사 선생님 전부 저를 포기했어요. 끝났다. 다 저한테 안 된다. 끝났다. 아휴, 장애인으로 어떻게 사냐 앞으로. 근데 단 한 사람이 넌 걸을 수 있다, 넌 장애인이 아니다, 넌 반드시 잘 된다, 이 얘기를 해줬죠. 누굴까요? 야, 센스들이 보통이 아니시네. 고혜성한테
매일 수백 번을 얘기한 겁니다. 넌 장애인이 아니다. 넌 정상인이야. 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똑바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책을 7권을 제가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제가 왜 이걸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냐, 잘난 척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최종 학력이 여러분들보다 짧아요. 제 최종 학력을 들으시면 다들 기분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김없이 오늘도 공개해드립니다. 제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1학년 자퇴입니다. 다들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하면 조금 저기 할 텐데, 그죠? 저는 학력만 갖고도 모든 사람들 기분 좋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썼고, 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박사님들, 대기업 높은 분들 다 제가 뭐 강연을 지금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난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어. 난 대학 안 나와도, 그러니까 처음 13년 전에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부터 난 대학을 안 나왔지만 대학 나온 그 어떤 강사보다 내가 더 잘 될 거야. 그 믿음, 제 말,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게 KBS 특채라고 해요. 특채. 그러니까 정식으로 KBS 합격한 개그맨은 공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 합격한 사람은 공채 개그맨. 근데 특채는 뭐냐? 말 그대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 케이스예요. 예외. 몇 년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25살 때 처음 KBS를 도전했는데 매년 떨어지다 32살에 기적같이 일반인이 개콘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출연했는데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전 국민이 고혜성이를 계속 개콘에서 보고 싶다 해서 PD님께서 원래는 한 번만 출연시켜주는 건데 저를 특별 채용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특채 개그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못 웃겼어요. 정말 못 웃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못 웃겼는지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그렇게 가난했고 못 배웠고 장애가 있었고 재능도 없었던 사람이 이런 스펙을 만들 수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보다 이 스펙보다 더 훌륭한 대단한 스펙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만 하시면 됩니다. 말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힘들다, 힘들 때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데 힘들다고 말을 하면 그 힘든 게 안 힘들어져요? 어떤 상황이 막 미치겠어. 근데 그 미치겠는 상황에서 아우 미치겠다. 그러면 안 미칩니까? 오히려 더 미치죠. 아니 돌겠다 하면 때 도는 상황에서 돌겠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돌아버려요. 미치겠다, 돌겠다, 죽겠다 이걸 입에 달고 살면 어떻게 되냐? 100% 정신과 의사랑 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삼, 뭐 영양제, 비타민, 뭐 하여튼 몸에 좋은 거 이 세상 모든 음식 다 통틀어도 긍정적인 말보다 더 보약은 없어요. 코로나 제가 터질 때부터 이 얘기를 제 강의 때부터 했습니다.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웃는 거다. 긍정적인 말 하는 거다. 그럼 이겨낼 수 있다. 암세포 이길 수 있는 게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 이것이 모든 안 좋은 세포를 다 없애버린다. 실제로 안 웃던 사람이 일주일만 하하하하 억지로 웃는 훈련만 해도 면역력이 10배가 좋아졌다라고 그 몸신이가 거기서도 나왔어요.
억지로 웃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5초간 억지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니 근데 5초만 웃으라고 했는데 뭐 한 시간은 웃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산삼 그 어떤 영양제보다 더 좋다니까요. 백신 10배, 100배입니다 진짜. 이 웃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그 증명을 제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강연에서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저라는 고혜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더 강렬하게 복습을 하시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실천을 하고 매일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교육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래요. 진짜 교육은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을 해서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알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자퇴하기 전에 개그맨도 꿈이 있었지만 영화배우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민을 엄청 했어요. 개그맨을 먼저 할까 영화배우를 먼저 할까 하는데 개그맨을 먼저 했죠. 근데 그때 개그맨 하고 나니까 영화가 또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꿈을 이뤘죠. 근데 이 영화가 내 여자의 남자친구 여러분들이 근데 보신 분이 안 계시죠? 뭐 안 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못 보신 이유?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역사상 한 획을 그었거든요. 오전에 개봉해서 오후에 내린 영화. 제가 주인공인데 저도 못 봤어요. 아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보러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내려갔대. 개봉한 날 내려갔대. 어쨌든 그래도 고등학교 때 개그맨 영화배우 2개 있었는데 그 꿈을 이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게 10년 전에 찍은 영화인데 이제 쫄딱 망한 영화인데 중요한 건 제가 은퇴를 안 했어요 아직. 지금도 영화배우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이 못 본 영화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결같아요. 반드시 나중에 영화를 다시 찍겠다. 영화 저기 뭐야 그 미국에서 상 받으신 분 여우주연상 받으신 분 김여정 윤여정님. 그분이 나이가 넘으셨는데도 여우주연상 받았잖아요. 저도 70에 남우주연상 받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100살 때 100살 때 남우주연상 하면 어때요?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꿈이라는 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미친 듯이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꿈을 갖되 그러니까 큰 꿈을 갖되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큰 꿈을 갖되 그 꿈에 걸맞게 정말 보통 사람보다 한 정말 10배, 20배 뭔가를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은 100%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너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야, 너 너무 미친 듯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하여튼 얼마나 책을 많이 봤으면 어머니가 제발 책 좀 그만 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남들보다 뭔가를 다르게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맞죠? 말이 아니라 그 말에 걸맞고 내가 한 달에 뭐 얼마 벌겠다, 1년에 얼마 벌겠다, 내가 뭐 벤츠 어디 뭐 전원 미친 듯이 정말 해야 됩니다. 그 이유도 이따가 또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책 표지입니다. 책 표지고 지금 뭐 종이책도 있고 종이책으로 없는 거는 전자책으로 다 또 나와 있어요. 전자책 만드는데 전자책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출간하시면 전자책? 저만 했네요. 전자책 만드는데 한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처음에 의뢰하려고 하니까. 근데 100만 원 좀 비싼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독학으로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제가 전자책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뭔가를 미친 듯이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보문고, 예스24, 여기저기 알라딘에 제가 다 입점시켰어요.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와요. 매일 들어와요, 매일. 어쨌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유머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운이 좋으십니다. 다른 데서는 유머시를 생략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제가 유머시를 낭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유머와 시를 합쳐가지고 제가 유머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처럼 낭독을 하는데 유머가 있어요. 제목이 꼬마야. 어느 골목길에 두 남녀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네. 지나가던 꼬마가 무릎 꿇고 앉아 구경을 하네. 꼬마야 꼬마야 1,000원 줄게 저리 가렴. 싫어요 싫어요. 꼬마야 꼬마야 5,000원 줄게 저리 가렴. 싫어요 싫어요 아저씨 10,000원 줄게 계속 하세요. 재밌죠? 이게 유머십니다. 제가 8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유머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 나이가 딱 나오네요, 그죠? 근데 놀라셨죠? 아니 무슨 8살 때부터 30년 아닌가? 48인데 하여튼 유머만 제가 평생 유머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 유머를 연구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하버드 어디 뭐 옥스퍼드 그런데 만약에 유머학과 개그학과가 있다고 하면 저는 거기 교수예요, 교수. 이게 이제 박사입니다, 박사. 그러니까 유머 하여튼 엄청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대모사만 제가 100개를 할 줄 알고. 근데 중요한 건 사람 웃기기가 쉽지가 않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람 웃기는 거예요. 웃기실 수 있어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무나 웃기실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분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초등학교 때 깨달았죠. 가장 쉽게 웃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된다. 내가 망가지면 된다. 내가 어리숙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웃어요. 제가 만약에 안 되겠니 그 유행어를 그냥 그 일구하고 통화할 때 일구야 짜장면 2,000원에 안 되겠니? 이러면 아무도 안 웃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되겠니 할 때 입을 벌렸죠. 바보처럼. 안 되겠니? 이 바보처럼 보였기 때문에 웃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웃기려면 바보처럼 살짝만 하루에 3초만 망가지면 됩니다. 그럼 모두가 행복해져요. 절대로 내가 돈이 있다, 내가 뭐 나이가 많다, 내가 뭐 차를 좋은 거 탔는데, 내 집이 평수가 몇 분인데, 이런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이 이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욕을 하죠. 다 욕을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 모를 뿐이야 그 사람만. 근데 저처럼 어리숙하고 망가지고 입 벌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좋아해. 그냥 왠지 가까이 가고 싶어, 그죠? 뭔가 돈도 꿔주고 싶고, 그죠? 자, 3초만 망가집시다. 자, 안 되겠니? 입 한번 벌리면서 제 유행어. 안 되겠니? 시작. 안 되겠니? 야, 옆에 분 쳐다보면서 시작. 안 되겠니? 이거예요, 이거. 입만
눈만 살짝만 보여도 그냥 다 마음이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이 간단한 원리를 저는 초등학교 때 알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망가지면 안 되죠. 1시간씩만 안 되느냐, 1시간 이러면 안 되지. 잠깐만 3초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온다. 그걸 저 초등학교 때 알고 끊임없이 재밌게 아이들을 해줬죠.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너는 크면 개그맨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저를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다른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줬는데 5학년 때 담임선생님만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너는 개그맨 되면 성공할 수 있고 넌 반드시 잘 될 거다.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밝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기 때문에 너 같은 애가 잘 된다 라고 다른 애들이 많은 데서 저를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 칭찬이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고 이게 유머보다 그 위 상위 최고 커뮤니케이션 언어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이에요. 유머도 좋지만 이거는 웃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칭찬, 격려, 응원, 덕담 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것도 뭐 다른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장 쉬운 거는 당신 최고다. 당신 최고야. 최고입니다. 너 최고야. 이 말만 계속 해도 돼. 이 말만. 저는 이 말만 끊임없이 제 주변의 후배들한테 해가지고 10명을 개그맨을 제가 합격을 시켰어요. 최고다. 너 최고. 저는 친한 후배가 전화가 오면 보통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하지 않습니까? 저 여보세요라고 안 해요. 최고네. 최고야.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후배가 형님 오늘은 최고라고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최고야. 형님 왜 최고입니까? 야, 더 좋은 여자가 앞으로 생길 거니까 최고지. 미리 최고 축하해 주는 거다. 이 정도로 제가 최고라는 칭찬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전에 헤어졌던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맨날 저한테 존경한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매일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분, 자 당신 최고야. 끊임없이 하루에 100번, 200번 한 사람한테 100번, 200번 해도 돼요. 하루에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최고나 하고 화장실 갖다 놔서 또 최고나 해도 됩니다. 왜? 이건 지겹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만 번을 들어도 이건 지겨운 말이 아닙니다. 밥이 지겹습니까, 여러분? 물이 지겨워요? 김치가 지겹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정말 좋은 말은, 최고라는 말은 지겹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들려주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칭찬책도 한 권 썼는데, 제가 칭찬책에서 1000개를 만들었는데 가장 아끼는 칭찬 3개를 선물로 드릴게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사장님, 사모님 인상이 노벨 평화상이세요. 너무 좋죠? 여성분들에게 하는 최고 칭찬. 사모님 인상이 여우주연상이세요. 남성분은 나무주연상. 옆에 또 누가 갑자기 왔어? 그러면 즉석 응용해가지고 인상이 최우수상.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말 한마디면 됩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들, 자, 제가 좀 알려드린 칭찬. 노벨 평화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서로 교환. 제가 이 사진을 항상 강연 때마다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가난했다라는 유일한 증거 자료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긍정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죠. 자전거 탈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죠? 또 어떤 분은 개 키울 정도면 잘 살았어. 아니 이 자전거가 이게 새 자전거입니까 이게? 개는 그냥 지나가다가 찍혔어요. 우리 집 개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운데 뿌이 두개 하고 새바닥 내민 애가 저예요. 얼굴이 아주 해맑았죠. 그러니까 저는 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나이만 40년 이렇게 나이만 많이 먹었지 그냥 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살자. 저 인생 최고의 모토가 그냥 재미예요. 재미. 그냥 재밌게 살면 그냥 모든 게 다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재밌게 살자. 얼굴이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가난했고 아버지가 막노동 뛰셨고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돗자리 피고 장사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가난한 그 방 한 칸에서 다 허물어지는 판자책 같은 데서 남동생 4살 밑에 남동생이랑 이제 4인 식구가 방 한 칸에서 17살 때까지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막노동 드시다가 이제 일도 못 하시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워리. 돈 걱정하지 마세요. 자퇴하겠습니다. 자퇴하고 제가 돈 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7살 때부터 제가 가장이 돼가지고 막노동 뛰고 오토바이 배달하고 신문 배달 돌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가서 니아까 2,000원 주고 대여해가지고 무 배달, 야채, 배추 배달 그거를 17, 18 그렇게 하다가 19살 때 청계천 퀵서비스 가서 퀵서비스 하다가 또 막 사고 나고 피 흘리고 대리운전 21살 때 자가용 운전수일 하여튼 그냥 그 17살 때부터 22살 공익근무제가 가기 전까지 한 10몇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17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그냥 밑바닥, 대한민국 가장 밑바닥 일을, 그 거칠고 힘든 일을 다 몸으로 겪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22살 때 공익근무 요원을 나라에 부름을 받고 28개월 동안 이제 복무를 하고 제대하면 개그맨 시험을 보자 해서 KBS를 딱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를 떨어뜨렸지? 근데 그때 했던 개그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렸더니 떨어질 만하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또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떨어졌던 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서 1인 2역을 했어요. 일본 순사와 독립운동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혼자서 두 사람 역할을. 조생진 말해라 말 못한다. 말해라 말 못한다. 말해라 지독하다. 조생진 스매끼리 담아내기 와루가시 벤또 알았다 말하겠다. 말하라고 해서 말했잖아요. 심사위원이 나가. 이런 개그를 했던 사람이네요, 제가. 드라마 그 궁예 아시죠? 이제 궁예 드라마 그걸 제가 또 성대모사를 그 김영철 탤런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딱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안대를 딱 해가지고 짐은 미륵이야. 나는 관심법으로 다 알 수가 있어. 오늘 나는 합격이야.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너는 불합격이야. 실미도 영화를 제가 4번을 봤습니다. 극장에서. 실미도 안성기 설경구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또 개그맨 시험 보려고 극장에서 4번을 봤어요. 그래서 그 귀담아 들어가지고 설경구 안성기를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연습해가지고 또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것도 1인 2역을 했어요. 설경구 안성기 두 사람을. 배도 좋고 죽여도 좋습니다.
선물해 주십시오. 옆에서 안성기 안 된다. 심사위원도 안 된다. 끊임없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고 방송 3사에서 제발 너는 개그맨 하지 마라. 다른 일 해라. 너는 뭐 이렇게 재능도 없는 애가 이렇게 그냥 매년 찾아오냐. 근데 제가 그때 그 양반들 얘기를 믿었더라면 지금 제가 뭐가 돼 있을까요? 그죠?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항상 귀로 들어옵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귀로 들어와요? 그럼 안자는 빼. 된다? 된다고 나보고? 안 되면서 안자만 빼면 된다는 거잖아. 빼는 건 내 자유지. 그러니까 나한테 안 된다고 말할 자유는 당신이 있지만 안자를 뺄 자유는 나에게 있지. 난 된다.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힘이, 저를 믿었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가 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100%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네. 항상 당당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건 다 좋지만 진짜 칭찬, 진짜 덕담, 진짜 격려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만 기대하다가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네. 내가 하면 돼요. 그냥 끊임없이 하하하, 난 된다. 난 나를 믿는다. 난 최고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최고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내가 나한테 계속 좋은 말 해주면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얘기 좀 해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아침에 거울 보고 세수할 때마다 여러분들 저처럼 하세요. 야, 너 잘생겼다. 전 항상 해요. 세수하면서 거울 볼 때마다 아침에 야, 너 잘생겼다. 배용준보다 정우성보다 네가 더 낫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잘생겼다는데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왜 뭐라 그래.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 다 저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좋다 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못 갔지만 개그맨 그때 시험 보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고졸 이상만 개그맨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는 60점만 맞아도 합격인데 제가 무려 89점을 맞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났으면 지금 하버드 갔겠죠? 그렇게 해서 개그맨 시험 계속 보는데 떨어지다가 먹고 살려고 서울에서 간판 세척일을 했습니다. 간판 닦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간판 닦는 거? 이게 드문데? 저는 못 봤는데. 저 닦은 이후로 못 봤는데. 드문데? 걸레랑 사다리를 들고 다니면서 더러운 간판만 찾아다녔죠. 식당에, 사진관, 약국에 그냥 들어갑니다. 사장님, 간판이 더러운데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10,000원만 주십시오. 새 간판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했습니다. 정말 누가 봤을 때는 무슨 저런 일을 하냐, 좀 뭐 할 텐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와, 내가 이 가게 간판 깨끗하게 닦아주면 손님도 좋고 이 장사 잘 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다 이 길거리가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아. 당당하게 얘기해서 당당하게 쭈뼛쭈뼛 이거 좀 한번 좀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당신도 갑 나도 갑이다. 내가 왜 이렇게 쭈뼛쭈뼛 좀 구걸하듯이 안 했습니다. 당당하게 새 간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0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면 닦겠습니까? 안 닦겠습니까? 두 집 들어가면 한 집은 닦았어요. 진짜로. 돈 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다.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집 들어가면 한 집이 닦았는데 하루에 최고 많이 벌었을 때 30만 원을 번 적이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간판을 닦아서 하루에 30, 평균 15만 원, 20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400을 벌었습니다. 평균.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간판만 닦아도 400을 벌어요. 아니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닦을 간판이 어딨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아니 걸레만 사다리만 들고 다녀도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인구도 많고 차들 그냥 버글버글하고 이렇게 할 게 천지예요, 대한민국이. 예,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고방식이 완전히 저는 와 무슨 일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제가 완전히 간판에 제가 그 돈이 그냥 좀 눈이 멀어가지고 사다리가 3층까지밖에 안 펼치잖아요. 근데 4층, 5층, 6층, 7층도 다 닦고 싶어. 어떻게 했을까요?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제가. 밧줄 타보신 분 계십니까? 건물? 저 밧줄도 타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판 닦고 그렇게 내리고 올렸다 하다가 3층에서 떨어졌죠. 3층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났죠.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봤는데 양쪽 발 뒤꿈치가 다 부서져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뒤꿈치를 다 제거하고 이 플라스틱 인공뼈를 넣어놓고 무릎, 허리 다 나갔어요.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진단서에는 영구장애 판정이 나왔고 어머니 매일같이 우시고 하지만 저는 아까도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았죠. 난 걷는다. 반드시 걷는다. 미친 듯이 초긍정으로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걷겠다고. 반드시 걷는다. 무조건 걷는다. 무조건 이유가 없다. 반드시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꿈, 성공을 위해서 이유를 찾아요. 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방법? 이유? 뭐 때문에 성공? 이걸 해야지 성공이고 저것 때문에 일로 가야 되나? 이 길이.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무조건이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그냥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난 걸을 거야. 방법 중요하지 않아. 그냥 걸을 거야. 나의 믿음. 걷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걷는다. 반드시 걷는다. 그것만 끊임없이 세뇌를 걸었습니다. 무조건 걷는다. 반드시 걷는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그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피가 나고 실밥이 뜯어지고 막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그냥 무조건 걷는다. 반드시 걷는다. 무조건 걷는다. 된다. 점점 좋아진다.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걷는다 하니까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걷게 된 겁니다. 너무 잘 걷죠, 지금. 너무 잘 걷죠? 이게 말의 힘, 믿음의 힘.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뭐 학력이 대단한 거 하지만 이게 저는 제 최고 스펙이거든요. 네. 서울대, 하버드 그 이상으로 나는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다라는 게 저는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된다라는 이 긍정의 힘을 말할 저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제가 요 정도 쩔뚝거릴 때 요 정도 절름발이 할 때 왜 판원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왜 판원을 했어요? 예, 이러고도 돈을 벌었다고요. 뭘 팔았냐? 인터넷 컴퓨터 배우는 CD, 교육용 학습 CD 10장짜리 2세트를 끼고 다니면서 인터넷 배우셔야 됩니다. 컴퓨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매일 사용하는 법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초창기 2000년도 초창기 야후 시절에 그렇게 제가 인터넷 보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에. 근데 너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다리가 아파. 미치겠어. 너무 다리가 아파. 안 되겠다. 오토바이 배달을 해야 되겠다. 19살 때 잠깐 청계천 퀵서비스를 한번 했었는데 서울 동대문 거기 그게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가 그러니까 20년 거의 30년 전인데도 그때 한 달에 200벌이가 됐어요. 그 청계천 퀵서비스가
다른 배달은 막 1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일 많이 줘서 하여튼 그 청계천 퀵 서비스가. 그래서 이거 청계천 퀵 서비스 힘들지만 전에도 사고가 나서 내가 한 달하고 그만뒀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200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계천을 다시 갔습니다. 쩔뚝거리고. 근데 정말 청계천 퀵 서비스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오토바이 배달은 배달도 아니야. 이 청계천 퀵 서비스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오토바이 다른 배달은 피자 배달, 뭐 짱깨 배달, 뭐 다른 배달은 다 그 짐이 적당하게 있는데 이 청계천 퀵 서비스는 짐에 한계가 없어요. 전자상가를 갔더니 이만한 냉장고를 실으래. 아니 사장님, 용달차를 부르셔야죠. 왜 오토바이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저보다 더 긍정적이셨습니다. 할 수 있다. 일단 실어봐라. 전에도 갔다 왔다. 저는 그분에게 초긍정을 배웠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배웠습니다. 오토바이에 냉장고를 싣고 앞바퀴가 들썩들썩이면서 이 스릴 서스펜스, 이 공포. 냉장고를 배달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극한의 체험에서 저는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죠. 또 피를 흘리고 일을 또 못하고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쩔뚝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나. 또 뭘 해서 먹고 살까. 이제부터 머리를 한번 사용해보자. 몸 쓰는 걸 어차피 못하니까 내 뇌를 한번 사용해보자. 인터넷, 제가 CD 팔러 다녔지 않습니까? 인터넷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장사를 뭔가를 팔아야 되겠다. 뭘 팔까 인터넷으로 하다가 따따따,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따따따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따따따 이거 co.kr 이거 주소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사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많이 활성화될 거고 요거 장사 되겠다. 선택은 잘했어요. 제가 그런 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는데 잘 안 팔리다가 어떤 회사의 신문을 보니까 한글 도메인을 만들었대요. 따따따를 안 해도 되고 한글로 그냥 국민은행 청와대 한글로 쳐도 그냥 홈페이지가 연결시켜준대요. 이왕이면 그냥 한글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쩔뚝거리고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저 한글 도메인 좀 한번 장사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다음에 오세요. 그 다음날도 또 쩔뚝거리고 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찾아가요. 사장님 안 계세요? 오늘 안 오셨습니까? 계속 저를,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저를 무시했죠. 근데 4번째 찾아갈 때부터는 계속 저를 무시하다가 4번째 찾아갈 때부터는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전설의 고향에 내 다리 내놔가 생각난 거죠. 사장님 내놔. 사장님 내놔. 사장님 어디다 숨겼어? 사장님 내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무섭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장님 계십니까가 아니라 사장님이 있습니까? 눈이 그냥 시퍼렇게 그냥 도끼를 품었죠. 매일 못 만나니까 열받지. 사장님 오늘도 안 오셨습니까? 무섭지. 그때 제가 얼마 또 혈기가 지금보다 더 장난 아니었을 때니까 7번을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사장님을 만나서 그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따냈죠. 따냈고 처음에는 10만 원짜리 사무실, 요만한 사무실, 저 거짓말 아닙니다. 저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죠. 요만한 한 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근무해 보셨습니까? 독방에서 월세 10만 원, 요만한 사무실. 이 다리를 쭉 피는 게 소원이야. 다리를 쭉 못 펴. 그 좁은 데서 월세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글 도메인 사십시오. 아무리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도 몇 달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기 처음부터 이건 100% 무조건 돼. 이유가 없어. 반드시 돼야 돼. 이거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왜? 좋으니까. 상식적으로. 영어보다 한글이 좋으니까. 예. 저는 그냥 100% 그냥 중요한 게 그냥 무조건 돼야 돼.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알리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근데 몇 달 동안 10원도 못 벌었어요. 결국은 월세 10만 원도 못 내서 반지하 15평 빌라에 살았거든요. 저희 가족이. 반지하 작은 방 2개짜리 반지하 빌라 15평에서 작은 방에서 한글 도메인 사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겁니다. 정말 이게 참 제가 겪었지만 너무 이게 영화가보다 저도 영화 같은 드라마틱합니다. 9시 뉴스를 MBC를 딱 이렇게 보는데 엄기영 앵커가 한글 도메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소창에 영어가 아니라 한글만 쳐도 홈페이지가 접속이 됩니다. 뉴스가 나가고 잠시 뒤에 주문 전화가 탈랄랄랄랄랄랄랄. 뉴스 보셨습니까? 한글 도메인 제가 팝니다. 6만 원이요. 입금하신다고. 끊으면 또 탈랄랄랄랄랄. 끊으면 또 탈랄랄랄랄. 끊으면 오고. 당시에 야후 시절, 야후 네이버 이거 없을 때 다음 없었. 야후 시절에 뭐 광고비를 안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뉴스를 봤죠. 한글 도메인 검색을 하면 제 사이트 반지하 15평에서 하고 있었지만 홈페이지는 100만 원 주고 만들어 놨거든요. 한글 도메인 검색하면 맨 위에 제 회사, 제 홈페이지 한글 도메인 뱅크가 딱 맨 위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전화가 끊임없이 새벽 4시, 5시까지 6만 원인데 본사에 2만 원 주고 내 순이익이 4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 전화 와서 10개 사고 어떤 사람 20개, 30개, 50개 사고 전화를 정말 수백 통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3천만 원 가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쩔뚝거리던 장애인이 매일매일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석 달 동안 제가 10억을 벌었죠. 배움의 한을 풀려고 대졸자로만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전화 받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자퇴안에도 할 수 있는 전화 받는 일을 이화여대생을 고용했습니다. 배움의 한을 좀 풀고 싶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230개국이 있지만 대한민국 가장 좋은 나라고 저는 가장 긍정적이고 공정한 나라 같아요. 가장 저는 좀 너무 멋진 나라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자퇴했고 검정고시고 대학도 못 나왔는데 사업을 했을 때 이화여대든 서울대든 내가 고용을 못한다. 그러면 좀 불공정한 건데 이거 상관없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세상입니다.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경쟁회사가 하루아침에 수십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직원들 다 나가고. 저 그때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그 EF 소나타 그때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그것도 팔고 하나도 한 푼도 안 남겨놨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했는데 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개그맨을 만들려고 스티브 잡스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 봐요. 하늘이. 그래서 저에게 또 시련을 그렇게 주셔서 사업을 망하게 해주셨는데 워낙 긍정적이라 사업은 망했지만 사업이 망할 때쯤 다리가 좋아졌어요. 많이 정상처럼. 그래서 개그맨이나 다시 시험을 또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개그맨 시험 보러 가서 앙드레 김 선생님 또 흉내를 낸다고 하얀 소독약복을 입고 가가지고 머리 올백을 하고 오를 5분을 넘게 했더니 심사위원도 이제 지겨운 거지. 계속 이것만 계속 하니까 야 임마 너는 5밖에 할 줄 모르냐 임마?
나가 임마. 분장은 똑같이 했는데 소독약 뿌리고 앙드레 선생님 똑같이 눈 밑에 아이라인도 그리고 똑같이 했는데 개그맨이 이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지? 되긴 어떻게 무조건 되긴 되는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된다. 그냥 그것만 믿었어요. 저는 무조건 된다. 그냥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난 무조건 돼. 무조건 난 성공하고 무조건 개그맨 돼. 그 믿음은 그냥 더 강해졌어요.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먹고 살려고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가지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게 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로 진짜 너무 잘 됐어요. 레크레이션으로 돈 벌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어디 막 대학교 축제, 어디 뭐 회사 뭐 야유회 체육대회 가서 그냥 1000명이든 500명이든 그냥 절반 딱 두 팀 나눠가지고 참새하면 짹짹, 오리하면 꽥꽥. 자, 여기 딱 가운데 기준입니다. 가운데 기준. 자, 가운데 기준. 자, 여기 이 팀하고 이 팀 양쪽 대결이에요. 가운데 기준으로 요 팀. 자, 하나, 둘. 이거 좀 약하네. 하나, 둘. 참새. 박수. 이거 준비가 돼 있잖아요. 자, 한 번 더 기회. 하나, 둘. A, B. 거북이. 이게 안 되네. 안 돼. 제가 재밌는 IQ 테스트, 그때 레크레이션 때도 아주 반응이 좋았던 IQ 테스트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IQ가 100 이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IQ보다 또 SQ, 센스 지수가 SQ입니다. 틀리더라도 대답을 빨리 하면 센스 지수가 200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 하세요. 숫자 5를 5번 외쳐보세요. 시작! 한 번 더! 네 아까 받기는 모두 몇 개예요? 본인이 아시죠?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알 거예요. 네 아까 밖에 4개? 4개짜리 내가 봤나? 네 아까 밖에 4개짜리 못 본 것 같은데? 네 아까 밖에는 2개입니다. 어디 저기 소말리아에서 3개짜리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네 아까 다 2개 통일됐습니다. 이 법에 어떻게 정해졌나 봐요, 예전에. 이번에 숫자 9 5번 시작. 한 번 더. 신데렐라에는 난장이가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뭐 7명, 8명 나온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백설공주와 7난장입니다. 신데렐라는 안 나와요. 자, 마지막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아주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거북이 5번 시작. 한 번 더. 세종대왕님이 만든 배 이름은? 지금 또 뭔가 거북하신 분들 있어요. 이 거북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몸이 좀 그래요. IQ 테스트보다 더 중요한 게 UQ라고 제가 또 2달 전에 만들었어요. UQ 못 들어보셨죠? 제가 2달 전에 만들었으니까. 유머 지수, 유머 감각, 유머 지수가 그 어떤 뭐 IQ, 서울대 모든 걸 다 이겨버립니다. 진짜예요. 유머 감각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유머 감각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웃긴 얘기 했을 때 많이 웃어주면 됩니다. 내가 웃기지 못하면 많이 웃어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웃기는 사람 못지않게 유머 감각이 높아져요. 제가 유머 테스트를 그래서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아끼는 유머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 유머를 듣고 크게 웃으면 웃을수록 UQ가 200, 300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머를 듣고 웃지 않는다, 저랑 1대1 개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각한 거. 왜? 이 유머는 제가 가장 아끼는 유머거든요. 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마음을 여시고 UQ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 모든 걸 다 끌어와요. 어느 유치원에서 6살짜리 남자애가 애들하고 잘 놀다가 오줌이 매려웠어요. 선생님, 오줌 마려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오줌 마려우면은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요렇게 얘기하렴. 네 선생님.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에 놀다가 애가 이제 집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옆에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다 말고 얘가 또 오줌 누이가 온다. 일어나가지고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요. 아빠가 뭘 자다 말고 휘파람이요. 아 빨리 자고 휘파람이요.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아빠 귀에다 대고 살살 불어. 살살 불어. 아빠 살살 불게.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이 유머를 듣고 쓰러지셨어요. 이건 애어른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유머더라고요. 이번에 다 IQ, UQ 다 200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UQ를. 이것도 제가 아끼는 유머인데, 어느 산속 깊은 절에 노 스님과 젊은 스님 두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젊은 스님이 노 스님 방을 청소를 하는데 장로 안에서 종이로 뭔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종이 뭉치를 펼쳐보니까 콩새알하고 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다. 콩새알이 뭐지? 하고 이제 노 스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물어봤죠. 스님, 청소하다가 이 종이에 싼 이 콩새알하고 이 돈을 발견했는데 이 콩새알은 어떤 의미로 모으신 겁니까? 네, 너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내가 절에 들어온 지 연 40년. 그동안 솔직히 여인 생각이 날 때마다 콩을 하나씩 모았다. 스님, 콩새알 40,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그 3만 원은 무엇입니까? 콩판돈. 하루 종일 여자 생각만 했다. UQ가 엄청 높아지셨어. 그죠? 다들 UQ 200이죠.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레크레이션 또 잘 하다가 베란간에 또 춤에 미쳐가지고 인생이 참 예측 불허예요. 갑자기 어느 날 춤에 미쳐가지고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막 살사바에서 막 살았습니다. 살사바에서 막 살고 멋있는 막 곳곳에서 웨이브 탁 하고. 준비되어 있는 음향 감독님이시네. 미친 듯이 춤에 빠져가지고 국빈관에서 살았어요, 제가. 거기 경연대회에 올라가서 1등을 해가지고 막 양주도 타고 춤에 완전히 미쳤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또 쳐버렸죠. 참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댄스 학원을 차렸어요. 인생이 제 인생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쩔뚝거리던 놈이 쩔뚝거리고 웹하는 퀵서비스 하던 놈이 또 뭐 댄스에 미쳐 학원 원장을 또 해가지고 이거 차렸는데 쫄딱 망했죠. 춤을 못 춰서 망한 게 아니라 인생이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하늘이 저를 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작정을 하고 저를 시련을 끊임없이 주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저를 망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새벽 정말 3시, 4시까지 전단지를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면서 PR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건너편에 200평짜리 대형 댄스 학원이 생겼어요. 엄정화 뒤에서 백댄스 하던 남자 4명이 동업을 했대요. 대한민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내버려 두고 하필이면 엄정화 백댄서 4명이 왜 동업을 해가지고 내 나와바리에다가 차렸냐. 우리 누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그 학원을 갔더니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 호텔 저리 가라. 와, 나도 여기 다니고 싶다. 너무 잘 꾸몄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쫄딱 망한 게 잘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학원이 이게 쫄딱 안 망했으면 저는 지금 국빈관 사장이 돼 있으니까. 국빈관에서 살았다니까요. 이거 망해서 30살 때 여러분들 폐가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폐가.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집이 허물어져가지고 하도 흐물흐물해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집에 저는 거기에서 살았어요. 왜?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그 집주인이 딱 조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이겨야 된다. 귀신 나오는데 어떻게 괜찮겠냐고. 제가 거기서 1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댄스학원 망해가지고 빚독촉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카드사 여직원들, 카드사 제가 그때 9개 카드 회사랑 다 제가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신용이 좋아가지고 9개 신용카드를 다 만들었다가 다 이제 불자가 됐죠.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카드사 여직원들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진다고 돈 나오는 게 아니다. 오빠가 능력은 없어도 청력은 좋아. 부드럽게 얘기해라. 화낸다고 돈 나오는 게 아니야. 내일까지 갚으라고? 내년은 안 되겠니? 그 산 밑에서 저는 수련을 했어요. 수련. 예,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을. 말 그대로 고행이죠. 그 산 밑에서 매일같이 그 빚독촉 받으면서 매일같이 책 살 돈이 없으니까 헌책방에서 200원, 300원 주고 헌책을 갖고 와서 성공한 사람 책을 미친 듯이 봐세요. 그래서 예. 미친 듯이 성공한 사람들 보고 야 그래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잘 됐어? 나도 잘 될 거야. 반드시 나는 여기서 이겨낸다. 하하하하 매일같이 웃으면서 책 보면서 미친 듯이 난 된다. 어느 날 서울 인사동에 가서 붓하고 먹하고 벼루를 사갖고 와가지고 먹을 그냥 몇 시간을 갈아가지고 붓글씨를 팍 반드시 아파트로 이사간다. 반드시 개그맨 다시 시험 보고 반드시 CF 찍어서 빚 다 갚는다. 붓글씨로 제 이 모든 것을 열정을 다 붓글씨로 담아가지고 강렬하게 염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긍정적이었던 사람인데 30살 때 그 폐가에서 그 고행을 수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긍정이 돼버렸어요. 제가 반드시 난 성공할 수 있다. 매일같이 이렇게 1년 넘게 거기서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31살 때 일반인들이 KBS 나와가지고 웃길 수 있는 일반인들이 나오는 프로가 생겼어요. 새벽 1시 시청률이 0.3%, 애국가가 0.4%. 여기에서 일부를 만나서 8개월을 하는데 허구한 날 꼴찌하다가 76점으로 꼴찌한 날 PD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된다. 근데 저는 항상 해석을 반대로 하죠. 아 다음 주에 또 나오라는 거네. 오케이 또 나가야지. 그리고 추리닝을 입고 또 나갔죠. 일구야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니? 3,000원 2,000원에 안 되겠니? 단무지 갖고 오지 마라. 젓가락 필요 없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놓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니 다 되지. 이 개그로 드디어 8개월 만에 새벽 1시 여기 개그사장에서 96점으로 1등을 한 겁니다. 어휴, 그만, 야. 센스가, SQ가 300이시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진짜 운이 좋으시 제가 오늘 진짜 강연을 작정을 하고 왔어요. 진짜, 아니,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여기 오면서 계속 차 타고 오면서도, 오늘 정말 다른 데 강연 때 안 했던 모든 엑기스를 그냥, 오늘 여기서 다 발산을 하자. 정말,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운이 좋으시면 제가 지금 시간까지 완벽하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 한 5년 전에 만든 법칙인데요. 자, 관성의 법칙은 다들 아시죠? 어떠한 물체가 이런 버스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속력을 받아서 쭉 오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장애물이 앞에 있다고 해서 배란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왔던 신만큼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앞에다가 제가 긍정을 붙였습니다. 긍정 관성의 법칙. 계속 긍정적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웃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계속 사는데 갑자기 장애가 나타났어요. 시련, 고통, 눈물, 아픔.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브레이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오랫동안 웃었던, 긍정적으로 살았던 그 에너지, 그 속력만큼 그런 장애, 시련, 아픔을 뚫고서 지나간다는 게 바로 이 위대한 긍정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들이 뼛속 깊숙이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저처럼. 이거는 우주 절대 법칙이고요. 아인슈타인 무슨 상대성 이론 뭐 이런 이론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법칙은 바로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 언제 또 한 달 뒤 1년 뒤 어떤 또 힘든 뭐 코로나 같은 것 같은 뭐 모든 이 지구 뭐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이 훈련을 계속해서 습관을 쌓아두면 쉽게 그 쌓아놓은 것만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쩔뚝거리면서 그걸 지나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8살 때부터 계속 웃었잖아요. 하하하 된다 했더니 그 힘이 그 못 걷는다라는 그 장애를 뚫고서 나간 겁니다. 나 걷는다고. 이 위대한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강연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은 거의 드문데요, 진짜로. 여러분 정말 운이 좋죠.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도 제 법칙인데. 계속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재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머니는 재밌어했는데 심사위원은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저는 계속해서 개그를 만들었어요. 계속 성대모사를 연구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떨어지고 개그사냥 계속 꼴찌하고. 그러니까 그 실패한 개그의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7년 동안. 근데 결국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법칙 때문이에요. 어떠한 그런 노력의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계속 이제 힘만 들어 노력만 해. 그냥 뭔가 변화가 없어. 돈도 안 벌리고 뭔가 잘 안 풀리고. 근데 계속 뭔가 열심히 해. 근데 그런 노력의 양이 모이다 100개, 1000개, 10,000개, 100만 개 모이다가 어떠한 딱 때가 되면, 그 시점이 오면 여태까지 모았던 양만큼 대핵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양이 10개, 100개면은 요만큼 폭발되는 거고, 노력의 양이 1000개, 10,000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반드시 그날은 오고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법칙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법칙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연구를 미친 듯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 영국 최고 부자 다이슨 청소기 만든 사람이거든요. 다이슨 청소기 만든 다이슨 회장이 영국 최고 부자가 18년 동안 10원도 못 벌었어요. 제 자서전을 보니까. 근데 지금 영국 최고 부자라니까요. 18년 동안 10원도 못 벌었는데 그만큼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안 되겠니? 이 파란 추리기 개그로 핵폭발이 일어나버려가지고 개그 콘서트에서 저를 스카웃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 PD가 한 번만 딱 내보냈는데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방송 한 번 나갔더니 신문기사, 와 대박 개그가 탄생됐다. 시청자 게시판에 수백 개가 다 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태어나서 처음 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웃다가 틀니가 빠졌습니다. 와서 찾아주면 안 되겠니? 첫 해가 짜장면 안 되겠니였지 않습니까?
집 사장님이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 게시판에다가 너네 코너 안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생들이 짜장면 2,000원에 안 되겠냐고, 깐풍기를 5,000원에 안 되겠냐고, 군만두 서비스 얘기하고 하루 종일 장난 전화가 온다. 이게 첫해 그 시청자 게시판의 반응이었어요. 난리 진짜로 어마어마한 핵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SK텔레콤 CF를 찍었어요, 제가. 개그맨 역사상 최초로. 또 한 달 뒤에 오뚜기 3분 요리. 3분에 안 되겠니? 오뚜기 3분 요리. 개그맨 검색어 순위 2등 유재석. 유재석 선배를 제가 잡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어영부영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재석, 윤우님을 제가 이겼었어요. 그때 검색어 순위로.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왜 개그를 다시 안 하냐 하는데, 아이고 유재석, 윤우님 이겼으면 됐지. 아유 여한이 없다. CF 뭐 10편 넘게 찍었고, 아유 남들 10년 할 걸 나는 아유 다 했다 해가지고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개그맨 된 이야기가, 저는 솔직히 제가 책에서 본 것보다도 제 삶에서의 깨달은 게 더 커요. 근데 또 책에서 본 것 중에서도 큰 또 깨달음 얻은 게 있습니다. 그 몇 개를 제가 또 선물로 드릴 텐데,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괴롭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맹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그를 굶주리게 하고 뼈가 깎아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한마디로 단련시킨 겁니다. 모든 아픔, 슬픔, 고통, 이별, 모든 실패가 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맹자선의 그 문장을 항상 읊으면서, 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잘 된다,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반드시 나의 날이 온다, 끊임없이 자기 최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제가 이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 습관을, 이거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8년 전 30살 때 만든 겁니다. 30살 때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습관을 가졌어? 알았어, 그럼 나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런 습관을 내가 해볼게. 매일매일 해볼게. 한번 해보자, 까짓거. 그리고 매일같이 이 습관을 제가 따라한 겁니다. 계속 매일 책 보고, 매일 긍정적인 말 하고,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면서, 그랬더니 개그맨이 된 거고요. 이걸 18년 동안 지금까지도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강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7가지가 많죠? 그러면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이 중에서 하나만 100일만 해도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매일같이 해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거는 또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거는, 이 7가지는 진짜 어떤 거 하나만 선택해서 해도 나머지를 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마법 같은 습관이에요. 가장,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제가 분석해서 압축을 해서 7가지를 만든 겁니다. 너무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4번,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하셨는데, 자, 한 번 더. 자,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 말을
100번, 200번, 300번 한번 해보세요. 말로도 하시고 생각으로도 하시고 계속 그냥 구름을 볼 때도 감사합니다. 그냥 뭘 할 때도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 물이 내려가도 감사합니다. 휴지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저는 습관이 돼 있어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5만 가지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18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그냥 진짜로 집에 가서 감사한 게 눈이 떠도 감사하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나와서 화면이 나와서 감사하고, 뭐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홈페이지가 열려서 감사하고, 유튜브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뭐 볼 때마다 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게 습관이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이 그냥 감사하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럼 내가 하는 일, 사업, 모든 게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옵니다. 끊이면 돈, 사람 계속 온다. 네. 그렇게 해서 요 감사합니다 말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 문장을 제가 항상 마지막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자의 손자 자사라는 분이 중용이라는 책에 이 문장을 담았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그러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문장들을 다, 아까 그 맹자 문장도 그렇고, 저는 이 강력한 문장, 이 문장을 한 편 읊으면요 책 한 권 본 거랑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강력한 문장은 없고,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문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봐서 아는데 이거 진짜 귀중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비즈니스 때 사업하시면서 정말 이것만 딱 생각하세요. 정성, 그냥 사람을 대하든 뭔가 설명을 하든 그냥 정성만 다한다. 혼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알아줍니다. 상대방도 알아주고 이 세상 하늘 우주가 다 알아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올리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긴 문장을 7글자로 제가 소사지성 대사성이다. 7글자로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소사지성 대사성은 작은 일에 기극정성을 다하면 큰 일을 이룬다. 이 소사지성 대사성은 제가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특허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예요. 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혜성이한테 들었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만들었다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맞는 것처럼 사용하시고 주변에 퍼뜨리셔가지고 많이 좀 이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만들었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좋은 문장을 계속해서 여기저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보다도 더 멋지고 위대한 훌륭한 그런 분들이 되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유니스타 장정기 그룹에 안 되는 건 다 된다. 지금까지 고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